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첫 코너 돈벌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선생님 고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저희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네, 가면서 네. 일단 저희 역시 다짜고짜 여쭙고 네. 시작하잖아요. 이거 김치 프리미엄 기준으로 금을 계속 사도 되는 건지 지금 사나 아, 안 사나 네네. 어떠세요? 이 김프라는 말 네. 자체가 등장한 게 코인 시장에서 처음 그쵸.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김프에서 김프가 많이 끼면, 아니, 음. 코인에서 김프가 많이 끼면 그때가 고점 신호예요. 고점 신호. 네. 그리고 아. 빠지거든요. 지금 고점 20% 정도 네. 김프 네. 나왔다가 빠져서 지금 한 5% 그렇죠. 수준이잖아요. 그럼 이제 김프가 다시 음. 20%를 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그럼 지금 당장 사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뭐 수도 지금 있다. 뭐 사실 그런 거네요. 김프가 예. 5% 수준이면은 뭐 정상적인 범위 안에 네.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을 감안하면. 음. 그러면 이제 금을 사냐 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글로벌 금시세가 앞으로 국제 음. 금값이 어떻게 될 것 같냐에 네. 따른 판단에 달려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차 좀 풀어가도록 하고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에 붙은 건데 어쩌다가 이 금에 음. 김프가 붙은 건지 네.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코인 시장에서 음. 김프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이 거래소가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국내 거래소도 있고 해외 거래소도 있고. 네. 근데 코인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음. 이게 국경이 없어요. 그니까 국경 국경을 그쵸. 넘나들면서 예. 전송이 바로바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 간에 가격 차이가 벌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음. 가격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는 네. 이게 그 외화 규정 때문에 네. 사실 해외에서 외화를 입금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다가 국내 거래소 음. 전송해서 파는 음. 게 금지돼 있다기보다는 못 해요. 왜냐하면 음. 외화 송금 목적으로 네. 코인 투자를 음. 적으면 외화 송금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뭐 유학생활 경비 뭐 이런 식으로 보내서 거기서 예를 들어 3만 불을 그렇군요. 예 보내요. 거기서 예. 비트코인을 사서 코인베이스에서 음. 국내로 보내 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음. 그걸 이제 노리는 분들이 많아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다 약간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겠군요. 그러면 예. 금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그간엔 금프가 없었냐라고 네. 보면 글로벌 수요나 국내 수요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음. 그냥 그 일몰일가설에 따라서 글로벌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격도 오르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네, 거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내에서 너무 수요가 음. 나오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금 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 실물을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물을 갖고 들어오는데 약간 시차가 발생을 하는 데다가 음. 그럼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국내에서만 금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고 네. 게다가 실물 금에 대해서는 뭐 한국조폐공사 등이 이 음. 원료가 없으니까 팔 수가 그쵸. 없잖아요. 골드바 판매 중단하고 이러니까 음. 사람들이 더 그럼 나 지금이라도 사야 돼? 그쵸. 난 포모 심리까지 휩싸이고 하다 음. 보니까 일시적으로 김프가 20%까지 벌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거 말고 약간 좀 특이한 저는 이유도 작용했다라고 보는 어떤 게 이유요? 온누리 상품권이요. 그쵸. 예. 정말 의외였어요. 저도 이번에 이 음. 사태 때문에 알게 네. 됐거든요. 온누리 상품권이 할인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음. 약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5%까지 할인 판매를 하게 됐어요. 그쵸. 그 온누리 상품권을 사다가 쓸 수 있는 매장 음. 자체가 제한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통시장 근처의 금은방에 가면 골드바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쵸. 15%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금은방은 아닌데 어떻게 맞아요. 해서든 또 찾아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뭐 개인 딴에서 이걸 가지고 막 음. 억 단위씩 막 하신 분들은 예. 없을 거예요. 근데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음. 붙다 보니까 그럼요. 이것까지 온누리 상품까지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이게 음. 문제된 걸 아니까 이 정부에서도 단속에 나서겠다, 네. 실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요런 수요도 좀 줄어들면서 김프가 정상권으로 돌아온 게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권으로 음. 방금 정상권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 계속 갑론을박이 있기는 했어요. 이게 거품이 빠졌다는 표현을 해도 되냐, 음. 아니면 정상화되는 거냐, 음. 아니면 숨고르기냐 이렇게 뭐 어떤 경제 투자에는 있는 말이긴 한데 이번에는 워낙 급락이었고, 아니 급등이었고 네네.
워낙 또 사상 최고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지금 이 금에 대한 사태라고 생각하세요? 김프에 있어서. 저는 김프는 약간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라는 정상화요. 표현을 이제 쓰거든요. 이제 국제 수준과 비슷한 정상화. 네네네. 그게 거래 비용 감안하면 대충 5에서 8% 정도 가격 차이 벌어지는 건 뭐 납득할 만한 예, 수준이다. 예. 왜냐하면 금 같은 경우에는 실물로 들어오게 되면 관세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제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네. 근데 부가세 10%는 붙어요. 그렇죠. 때문에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런저런 거래 비용이나 환율 같은 거 감안하면 5에서 뭐 8% 정도는 네. 그냥 눈 감아줄 수준이라고 볼 수 아, 있는데, 네. 그걸 벗어나서 20%까지 벌어지니까 이른바 밀수도 늘어나고, 그쵸.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어둠의 방법으로 인해서 금을 들여오는 그쵸. 분들도 이제 아니, 많아진 몇 거죠. 건은 아니긴 하지만 6배더라고요. 네, 한 달 맞아요, 사이에. 맞아요. 예. 이게 다 돈이 되면 음. 그 돈이 되는 그곳에는 언제나 다 수요 음. 뭔가 어둠의 세력이든 아니면 정상적인 꼼수를 쓰는 방법이든 다 나오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상화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김프가 20%까지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김프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도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유례 없이 벌어진 김프라서 네. 투자자들도 포모에 휩싸인 게 컸거든요. 네. 지금 못 사면 갑자기 판매 중지까지 하니까 이거 금 못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국제 금값은 계속 오르고 근데 내수증에 금은 없네? 라고 불안감에서 너도 나도 투자했다는 게 있는데, 당시에도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이 말하기로 야 이거 지금 사면 비싸게 사는 거다. 왜냐하면 김프가 꺼지는 거 더하기 고점을 찍었던 글로벌 금값까지 내려오게 되면 네. 이중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게다가 당시엔 또 환율도 조금 네. 강했고요. 근데 거기서 환율까지 또 빠지면 3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투자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보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 분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또 네. 저도 괜히 불안해가지고 산 건 아니지만 네네. 나도 동참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5% 정상화되고 환율도 어느 정도 1,400 1,400원대 초반에서 좀 안정화된 상황에서 네. 금값 떨어진 거 봤잖아요. 그쵸. 국내 금시세. 봤죠. 그럼 이제 국내 투자들도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 약간 이런 글로벌 금값 상승에 따라서 국내에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야 그때 맞아. 김프가 그렇게 붙었을 때 샀더니 가격 조정받으니까 바로 타격이 왔다라는 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그런 포모에 휩싸여서 금을 사는 일은 없지 않지 않을까. 부가세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김프가 생기면서 어떻게 사려든 하다 보니까 뭐 온라인 상품권까지도 알게 되고 네네네. 막 이랬는데 보니까 이게 직구도 한동안 엄청나가지고 저희는 금 직구가 된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탁 와닿진 않았었는데 그 블로그 같은 데 보니까 엄청난 정보가 많던데 이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좀 그때 한번 기사를 쓰느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이 있어서 무작정 미국게 더 싸다고 살 것도 아니더라고요. 참고로 그 금 직구는요 미국보다는 영국에서 하시는 게 영국에.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말이 좀 정보. 웃긴데. 그러면 이게 세금이 있기 때문에 네. 접근을 잘 계산하고 맞아요. 해야겠어요. 이게 왜 영국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금 시장이 크게 이제 양대 산맥이 양대, 있는데요. 그쵸. 뉴욕은 이제 선물 시장이고요. 그리고 영국은 금 시장, 네. 현물 시장입니다. 현물,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실물 그 금을 사는 게요. 실물로 쓰겠다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투자 목적으로 이게 하는 다 거지. 다르군요, 네. 접근이. 다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 금 자체가 예전에 이제 영국이 또 뭐 대항해 제국 대영 제국 이래가지고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실물금이 약간 영국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물금을 직구하시려면 영국으로 가셔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영국에서 금을 가서 사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금화를 사면 네. 화폐잖아요. 네. 화폐에는 관세가 안 붙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들여올 때 영국 왕실이 발행한 화폐 형태로 사오게 되면 관세를 안 붙습니다. 네. 그럼 화폐인데 왜 부가세가 붙어 하는데 이게 세법에 따르면 이게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또 붙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네. 금을 사갖고 들어올 때는 3% 관세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이건 그때그때 좀 달라서 이게 그냥 정확히 무턱대고 사면 안 네,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10% 부가세는 반드시 붙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13%잖아. 일단 13. 일단 기본적으로 맞아요. 있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운반할 때 운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보관 비용, 그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떨어진 거래 비용 등 감안하면
웬만해서 직구해서 수익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다만 이게 만약에 그 김프가 한 20% 벌어진다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영국이다라고 하면 영국 여행 가는 김에 좀 사오면 아 비행기값 빠졌다 뭐 이 정도 수준은 되겠지만 그간에는 그래서 직구 자체가 그닥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이게 10%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딱 이번에 그때 맞아요. 딱 사상 그때 최고치가 차이가 나면서 그런 20% 거군요. 벌어질 네. 때. 요 사실 우리는 이제 김프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현물, 네. 미국은 선물. 선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여기 발표한 건 아닌데 시장에서 네. 골드바에도 관세 물릴 수가 있어. 라는 얘기가 술렁술렁 나오면서 그쵸. 갑자기 네. 그러면 관세를 물린 다음에는 미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금에도 관세가 붙는 거잖아요. 큰일 났다. 우리 먼저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빨리 해야겠다. 뉴욕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네. 금이 영국 현물 시장보다 가격 차이가 한 뭐 몇 퍼센트, 5% 이상 뭐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금 직구한다라고 네. 하잖아요. 이건 우리 개인 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뭐 JP 모건 같은 네. 곳이 전세계를 내서 금괴를 싣고 영국에서 뉴욕으로 갖고 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 그 좀 그 차익 영화가 먹겠다고. 있어요, 진짜. 차익 먹겠다고. 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네. 이른바 기업 단에서든 네. 개인 단에서든 직구가 이제 성행을 응.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가격 차가 다 붙어서 네. 그게 좀 약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아마 지금은 불리할 거예요. 5% 수준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남을 그러니까 수가 말씀하신 없어요. 대로 15%, 20% 정도가 됐을 때 그나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그쵸? 그러면은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듣다 보니까 이제 경험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좀 금 패턴이 오르락내리락이 비슷했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있으면서 김프도 경험을 하면 네네. 뭐 이게 빠지는구나 하지만 또 한 번 20%까지는 아니지만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앞으로 할 수 있는데 네. 만약 그런 패턴이 변수가 생겼다는 전제가 깔려진다면 국제금을 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국제금이나 글로벌 금이나 저기 국내 금이나 결과적으로는 금이라는 동일한 네. 일물이잖아요. 그럼 일물에는 일가입니다.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네. 혹은 이게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네.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금에 대해서 뭔가 금값이 지금 3,000불에 육박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김프가 낮을 때 네. 그때 사서 그냥 장기로 들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막 5% 됐으니까 그쵸. 김프 20%를 노리고 지금 사야지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금 시세를 보고 그리고 봤는데 지금 들어가기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이 되면 김프들 봤어요. 5%. 이것도 평상 수준이네라고 하면 그때 국내 금을 그냥 쉽게 매수하시는 게 낫지. 굳이 뭐 직구한다고 해외까지 가시면 이거 아마 거래 비용이나 보관 비용까지 맞아요. 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어쨌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여오려면 세관에 신고를 하잖아요. 부가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이제 그게 불법인 보여도 거고. 이상한 거 그쵸? 그러면 이거 세관 당국에 일단 한번 소위 말해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얘가 금을 남으니까요. 살 정도로 예. 뭔가 집에 좀 돈이 있는 애구나라고 이게 정보가 공유되면서 향후에 뭔가 뭐 어떤 네. 소득이 새겨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아니 얘가 이렇게 금까지 살 정도로 돈이 있는 애인데 왜 소득일 요거밖에 신고 안 했지? 라고 해서 의심을 살 우려도 있어요. 네. 살아가면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최대한 국세청이 눈에 안 띄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하면 굳이 국제금을 산다? 저는 필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지금 잠깐 더 싸다고 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들어보니까. 근데 단순하게 세금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경우는. 그러면은 이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골드바를 다시 살 수 있게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되겠습니다. 대로 불안감 때문에 더 사는 그런 이제 수요가 많았기 때문인데 과거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또 골드바까지 훈기되고 이랬던 건데 금이 오를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나요? 아니 골드바 판매 중단한 건 조폐공사가 처음이에요. 그만큼 수요가 몰렸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약간 양대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야 하나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모든 게 다 SNS 때문인데 이게 너무 정보가 유통이 빠르다 보니까 네. 한쪽에 기회가 있는 자산에 집중해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김프 네. 같은 20% 벌어지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이 내려가니까 이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더 내려가기 전에 이제 팔려고. 맞아요, 팔려고 맞아요. 지금 제 주변에서도 어디 가서 파냐. 그게 그러니까 그게 실물금이 쉽지가 않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팔려고. 왜냐면 이 정도로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도 그렇고 여기서 사세요 뭐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제비? 이런 것 때문에 팔아도 기준에 딱 적합하게, 그러니까 기준금리 내려간다고 대출금리가 안 내려가듯이 이게 또 이렇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약간 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실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네. 계실까요? 싶은데 뭐 금세공을 내가 하지 않는 이상 그럼 대부분이 아마 다 투자 목적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 금을 살 때 금, 골드바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어둠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소득을 빼돌리게. 근데 네. 그런 분이 아니라 정상적인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실물 금, 골드바가 주는 안정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리 이 뇌로는 이해하지만 네.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믿음감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골드바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나 세금이나 네. 판매를 고려를 하게 되면 네. 실물 금을 사는 게 하등의 이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물금 꺼낼 때 부가세도 내야 되죠. 네. 그리고 이거 팔 때 어디다 팔 거야? 그렇죠. 쉽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금통장이나 아니면 KRX 네. 금 거래소를 이용한다던가 네. 아니면 금 ETF를 이용한다던가 네. 이런 금융 상품의 방법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금도 투자 네. 상품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 이게 보면은 올해 패턴만 보면은 이제 아까 잠깐 팁을 주셨는데 사실 금값마저도 트럼프 입에 달렸다는 맞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뭐 다 그렇잖아요. 네네. 오늘 주가도 그랬고요. 그래서 네네. 금값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남아있는 변수가 더 많고 지금 관세마저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막 요동을 치는데 이거를 감안을 했을 때 금 가격 전망 그리고 뭐 김프는 이번까지는 아니라고는 하셨는데 뭐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금 가격 전망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이런 않은데 얘기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금이 패턴이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불확실성 있을 때는 올라가고 아닐 때는 또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맞아요. 진짜 늙을 때까지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어도 된다. 그래서 뭐 차곡차곡 사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네. 단기로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래 비용이 들고 있기 네. 때문에 샀다 팔았다 요거는 쉽지가 않고 네. 투자한다라고 하면 장기 관점에서 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네. 장기 관점에서 들고 간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 자산 포트가 있을 때 이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주식 얼마, 채권 네.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 금 얼마 네. 정도로 포함해서 장기 관점에서 들고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장기. 금도 보시면 지금 최근에야 막 계속 올랐다라고 하지만 한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적이 관심도 있었어요.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약간 주식시장이 좋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 같은 경우가 주식시장이 약간 좀 지금은 약간 그렇죠. 나스닥도 강세긴 예, 하지만 예. 어쨌든 뭔가 이렇게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생길 때 금값이 강세를 보이잖아요. 때문에 금은 투자 목적으로서는 가장 좋은 게 바로 해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포트의 일정 부분을 네. 장기간으로 들고 갈 때 네. 들고 가는 게 좋고요. 장기간으로 들고 가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인 가격 이상이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프가 꼈을 때 네. 사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인 거고요. 장기 관점에서 들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되면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금값을 전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실 금값이 오른 게 아니다. 그냥 돈값이 떨어진 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금값이 오른 게 아니고 돈값이 떨어진 네, 거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 시장의 돈이 앞으로 네. 더 풀릴까요? 아니면 있는 돈이 줄어들면서 덜 풀릴까요? 덜 풀리겠죠. 그러니까 그쵸. 시장에 그렇죠, 돈을 그렇죠. 걷어들일 수 네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화폐 구조상 디플레 화폐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든 달러나 원한다. 인플레 화폐입니다. 네네. 그러면 돈값은 계속 떨어지는 셈이 되는 셈이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돈이 많아지는 네네. 거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금은 가만히 있는데 돈값이 떨어지니까 돈값으로 표시되는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뭐 늘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적립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단기 관점이다라고 네. 하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되 이번만큼 김프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쉽지 그러니까 않다. 이런 기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장기전으로 가야 되긴 네,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저는 그렇게 묵혀둔다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ETF가 음. 이번에 이제 금 붐이 일어나면서 음.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음. 한국 그 KRX ETF도 음. 그렇고, ETF는 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놓자라는 사람도, 왜냐면 실물이 아니니까 언젠간 오른다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금 ETF 투자하는 음. 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 ETF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그 금은 네. 보관 비용 뭐 들기도 하겠네요. 근데 뭐 음. 집에다 쌓아놓으면은 따로 비용이 들진 않지만 금 그렇죠. ETF 모든 ETF가 들어있지만 운용 음. 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수료가 기왕이면 싼 걸로 선택하셔서 장기 투자할 때는 들고 네. 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환율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원화 가치가 뭔가 좀 그닥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아. 앞으로는 달러가 계속 강세를 나타내지 않겠냐라고 싶으신 분들은 그 SPDR 같은 약간 글로벌 네. ETF 있거든요. 네. 이거 국내 주식 시장에서 해외 주식 사듯이 그냥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음. 요거는 그냥 달러 베이스로 가격이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그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냥 해외 주식 사듯 사는 그 해외 ETF를 사시고, 네. 아니면 그냥 나는 편하게 음. 국내 주식 사듯 그냥 사겠다라는 분들은 국내 운용사가 또 상장한 그 뭐 국내 금 ETF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례적인 금 급등 사태까지 짚어봤는데 좀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네, 또 다음번에 금 얘기 재밌게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